미적분 1. 2단원 미분. 소단원 1.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 함수의 실수배, 합차, 곱의 미분법, x의 지수승의 미분법 등을 배웁니다. 먼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여기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값 a에서의 함수값이 fa이고 x값 b에서의 함수값이 fb입니다. 이때 x의 값의 변화량 b-a를 x의 증분이라고 하고 델타 x로 표기합니다. 즉 델타 x는 델타 곱하기 x가 아니라 x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표기입니다. y의 값의 변화량 fb-fa를 y의 증분이라고 하고 델타 y로 표기합니다. 즉 델타 y는 델타 곱하기 y가 아니라 y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표기입니다.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눈 값, 즉 x의 증분에 대한 y 증분의 비율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 대신 변화율이라고 말하지만 수학적으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평균 변화율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fx가 문제와 같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x가 2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두 번째, x가 t에서 t 플러스 h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fx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x의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f2의 값과 f4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y값의 변화량은 f4에서 f1을 빼준 값이고 x값의 변화량은 4에서 2를 빼준 값이므로 계산하면 2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y값의 변화량은 ft 플러스 h에서 ft를 빼준 값이고 x값의 변화량은 t 플러스 h에서 t를 빼준 값이므로 계산하면 t-1 플러스 0.5h가 됩니다. 다음은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y는 fx인 함수가 있습니다. x가 a일 때 함수값은 fa입니다. 함수 y 즉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눈 값, 즉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빼준 값을 델타 x로 나눈 값이 됩니다. 여기서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정도로 작아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x와 y의 변화량의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극한값을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하고 f'a와 같이 표기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미분계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한편 식을 변형할 수도 있는데요. a 플러스 델타 x를 x라고 하고 x를 이용해 식을 다시 쓰면 델타 x는 사라지고 x와 a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눈 값이므로 점 P와 fx 위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델타 x가 0으로 접근하기에 두 점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값이 아주 작은 값으로 변해가지만 결국 P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델타 x를 0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약간의 기울기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는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근사화됩니다.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미분계수는 기본적으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이지만 극한값을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아닙니다. 두 점이 매우 가까워졌을 때 기울기를 구한 후 그 값을 아주 조금 변형한 값인데 그 값은 한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매우 비슷한 값입니다.
얼마나 비슷하냐면 그냥 접선의 기울기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구간 속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속도입니다. 순간 변화율은 순간 속도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변화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두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순간이라는 것은 한 지점만 있기에 변화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뉴턴의 천재성이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뉴턴은 극한의 개념을 도입해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는 평균 변화율만 존재하지만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을 정의해도 오차는 무시할 수 있기에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그 전까지 수식으로 기술할 수 없었던 운동이라는 영역까지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분계수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x의 2차식인 fx가 존재합니다. x가 1일 때 fx는 3입니다. 문제는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 즉 f'1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f'1을 구하라는 의미는 델타 x가 0으로 접근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델타 x를 0으로 근사한 x가 1일 때의 순간 변화율, 즉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에 의해 f'1의 수식을 적고요. f1 플러스 델타 x를 구합니다. 식을 모두 전개하고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델타 x는 델타 x끼리, 델타 x의 제곱은 델타 x제곱끼리 모아줍니다. 상수항이 제거되네요. 델타 x는 0이 아니기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델타 x를 제거합니다. 즉 아주 작은 변형이 일어났다는 걸, 다시 말해 근사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델타 x를 제거하니 정답은 4입니다. 델타 x를 아주 작은 값을 취해 평균 변화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식의 작은 변형을 가해 근사값을 구한 것입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사실 f'2를 구하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f'2의 정의에 맞춰 수식을 적습니다. 즉 x가 2일 때 이 주변에서의 fx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fx에 2 플러스 델타 x와 2를 대입합니다. 제곱을 풀면서 정리해주고요. 델타 x의 제곱은 델타 x의 제곱끼리, 델타 x는 델타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아줍니다. 상수항은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에서 델타 x를 뽑아내면 델타 x는 0이 아니므로 분모 분자의 델타 x는 서로 약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x에 0을 대입하면 정답은 5가 됩니다. 델타 x에 0을 대입한다는 의미는 델타 x와 0의 차이가 너무나 미미하므로 0을 대입해도 전체 값이 아주 조금만 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x가 a일 때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다음의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분자 부분만 떼어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x-a를 곱해주면 극한의 곱의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뒷부분도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은 정의에 의해 f'a가 되고 뒷부분은 x가 a에 가까워짐으로 0이 됩니다. 결국 0이 됩니다. 극한값의 차의 성질에 의해 각각 극한값이 분리되므로 결국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면 자동으로 연속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즉 함수가 연속이면 무조건 미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x가 1일 때 fx가 연속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수값은 0이 됩니다. 극한값도 0이 됩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므로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미분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미분계수식 중에서 두 번째 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의 변형은 a 플러스 델타 x를 x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 x는 a에 가까워지고 f'a는 델타 x 대신 x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 미분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a는 1, fa는 0이므로 이 값을 대입하면 f'1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측 방향에서 접근하는 미분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우측에서 접근할 경우 x의 값은 1보다는 약간 크기 때문에 절대값은 양수입니다. 분모 분자에서 x-1을 소거하면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좌측 방향에서 접근하는 미분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좌측에서 접근할 경우 x의 값은 1보다는 약간 작기 때문에 절대값은 음수입니다. 분모 분자에서 x-1을 소거하면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좌우 미분계수를 확인해본 결과 2와 -2로 서로 다릅니다. 특정한 x값에서의 미분계수는 항상 하나의 값이 나와야 하므로 f'1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도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함수는 특정한 x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x에 대해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예로 들어 도함수의 개념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특정한 xa에서의 f'a를 구해보겠습니다. f'a란 x가 a일 때 fx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인데 x의 변화량을 0에 가까운 값으로 보내는 극한값입니다. fa 플러스 델타 x, fa를 각각 대입한 후 전개합니다. 제곱식을 풀어주고 차수가 같은 한 끼리 모아줍니다. 델타 x는 0이 아니므로 약분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2 곱하기 a가 됩니다. x가 특정값 a일 때 f'a는 2 곱하기 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x를 나타내는 a가 결정되면 그에 대응하는 f'a를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1일 때 f'-1은 -2가 됩니다. a가 0일 때 f'0은 0이 됩니다. a가 1일 때 f'1은 2가 됩니다. a가 2일 때 f'2은 4가 됩니다. 이와 같이 x를 나타내는 a가 결정되면 그에 대응하는 f'a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값 a 대신 임의의 값을 나타낼 수 있는 x를 대입해도 여전히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x의 임의의 실수값을 대입해도 그에 대응하는 f'x 값이 한 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는 것을 이전 교육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fx가 주어지고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모든 x에 대해서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미분 가능한 fx가 주어졌을 때 fx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f'x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도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역의 각 원소 x에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fx의 도함수라고 합니다. 입력 x가 들어왔을 때 f'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 f'x라는 출력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식과 표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x에 대해 fx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눈 극한값입니다.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거의 동시대에 미분을 정의했던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표기 방법의 차이라고 합니다. 뉴턴은 프라임 기호를 사용했고 라이프니츠는 분수 형태의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y가 결국 fx이기에 크게 두 개 표기법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fx가 x제곱 플러스 1일 때 도함수는 2x가 됩니다. 앞에 나온 네 가지 기호로 모두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x를 사용할 때입니다. fx가 결국 y이니 y'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y 나누기 dx 형태를 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dy는 d 곱하기 y가 아니라 y의 변화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분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y 대신 fx의 식을 바로 대입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미분 가능한 두 함수의 실수배, 합의 도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더해졌을 때 미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fx와 gx가 더해진 새로운 함수를 미분하는 거니까 정의에 의해서 식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델타 x 대신 h를 썼습니다. fx는 fx끼리, gx는 gx끼리 배치해줍니다. fx는 미분 가능하니까 왼쪽 식은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gx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극한을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을 미분해서 더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를 실수배했을 때 미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fx의 실수배가 된 새로운 함수를 미분하는 거니까 정의에 의해서 식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델타 x 대신 h를 썼습니다. k는 공통이므로 앞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fx는 미분 가능하니까 이 식은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실수배는 극한과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fx를 먼저 미분한 후에 k배를 하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하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분은 델타 x가 값이 작을 때 평균 변화율로 근사화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단에서 델타 x만 제거되는 것이기에 오차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즉 dy dx를 델타 y 델타 x로 근사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합의 미분법의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fx와 gx가 있습니다. 동일한 밑변 델타 x에 대해서 델타 y는 fx의 델타 y와 gx의 델타 y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즉 y의 변화량은 함수 각각에 대해서 구한 후 더하거나 함수를 미리 합해 놓고 합한 함수의 변화량을 구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배 미분법의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fx가 있습니다. 함수를 2배하면 동일한 밑변 델타 x에 대해서 높이 델타 y도 정확히 2배 늘어납니다. 높이가 2배가 된다는 것은 밑변 델타 x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울기, 즉 델타 y 나누기 델타 x도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fx를 미분한 후에 k배를 하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분 가능한 두 함수를 곱했을 때 미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fx와 gx를 곱한 새로운 함수이기에 도함수의 정의식에 의해 다음의 식이 됩니다. 여기서 좀 신박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요. fx만의 미분식이 나온다면 fx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플러스 h가 필요합니다. 빼준 만큼 더해줘야 이전 식과 같아집니다. 공통인수로 묶은 후 정리하면 fx의 미분식과 gx의 미분식이 보입니다. 따라서 분모의 영인자가 제거되면서 각각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한의 합의 성질과 곱의 성질을 이용해 분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f'x, 두 번째 부분은 gx, 세 번째 부분은 fx, 네 번째 부분은 g'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가 됩니다. 이번에는 기하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fx, 세로의 길이가 gx인 직사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fx의 길이가 델타 x만큼 증가하면 가로의 길이가 델타 f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gx의 길이가 델타 x만큼 증가하면 세로의 길이가 델타 g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존 면적은 fx 곱하기 gx입니다. 증가된 면적은 총 3부분입니다. 증가된 면적을 델타 x로 나누어 줍니다.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합니다. 델타 f가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이기에 델타 f 나누기 델타 x는 f'x가 됩니다. 같은 원리로 g'x가 도출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델타 g를 g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x로 정의했기에 델타 x가 0으로 가면 결국 0이 됩니다. 결국 면적의 미세한 증가분은 f'x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 g'x입니다. 면적의 미세한 증가분은 fx 곱하기 gx를 미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일한 공식이 도출됩니다. x의 지수승 즉 fx가 x의 n승일 경우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x를 미분하면 1이 됩니다. fx가 x라면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같기에 델타 y 나누기 델타 x는 항상 1이 됩니다. 두 번째, 곱의 미분은 이전 시간에 공식을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양의 정수인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x제곱을 미분한다는 것은 x 곱하기 x를 미분하는 것이고 곱의 공식을 적용하면 앞부분 미분 곱하기 뒷부분 더하기 뒷부분 미분 곱하기 앞부분입니다. x를 미분하면 1이 되는 것을 알기에 결과는 2x가 나옵니다. x세제곱의 미분은 x세제곱은 x제곱 곱하기 x이므로 다시 곱의 공식을 적용하면 3x제곱이 됩니다. x네제곱의 미분은 x네제곱을 x세제곱 곱하기 x로 나누고 이미 구한 x세제곱의 미분값과 x의 미분값을 대입하면 4x세제곱이 됩니다. 계속 구해보면 x5제곱의 미분값은 5x네제곱이 됩니다. 결국 x의 n승을 미분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수가 음의 정수가 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x의 -1승을 미분하기 위해 먼저 곱해서 1이 되는 값을 찾습니다. 곱의 공식을 이용해 미분하여 전개하고요. x-1승을 미분한 값 외에는 미분식이 사라져 정리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1을 미분하면 0이 되는데 1을 포함한 상수값은 x값이 변하더라도 함수값이 변화가 없기에 델타 y가 0이 되어 미분값은 항상 0이 됩니다. x-1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2승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x-2승의 미분도 먼저 곱해서 1이 되는 값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곱의 공식을 이용해 미분합니다. x-2승의 미분 외에는 미분 관련된 기호는 다 사라졌습니다.
x-2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승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수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x의 n승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됩니다. 다항식의 미분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개의 곱으로 구성된 fx라서 풀이 방법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두 덩어리씩 묶어서 곱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두 곱을 계산한 식을 a라고 하고 뒤에 두 곱을 계산한 식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a 곱하기 b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곱의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a의 미분값, b의 미분값을 구합니다. x의 지수승을 미분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정리합니다. 곱의 미분법 공식을 적용하면 다음의 식이 나옵니다. 아직 미완성 답안이고 답을 쓸 때는 모두 전개해서 써줘야 합니다.